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불편한 진실이라 할 수도 있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여러분들 앞에 제 생각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 의견은 극력 자제해 왔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조금 아쉬울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 제 개인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의 임명의 국회 동의가 부결이 됐죠. 그래서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이고 안철상 수석대법관님이 권한대행 체제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치고 우리 대법원이 현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즉 3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정파를 떠나서.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법관에 부여되는 처리 건수 또는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 이런 것도 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우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소부에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즉 내분의 3인 이상의 대법관이 구성된 그 소부에서 구성 대법관님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때는 소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대법원의 심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아쉽게도 정반대예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에 대법원에서 대법원 대법원에 들어오는 사건 수가 한 1년에 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대법관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약 4천 건이 좀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만화책을 읽으라 하더라도 1년에 4천 권 읽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설책도 어렵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실은 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대법관 1인당 연 4천 건 이상을 처리해야 그나마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다른 외국의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를 견학하고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판사들이 업무량, 그 중에서도 대법관의 그 처리 건수를 보고서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또 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의 법조인들도 인정을 하고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선 법관들을 포함해서 대법관 분들도 정말로 헌신의 노력을 해서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다 하는 면도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과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1년에 4만 건 내지 5만 건 접수된 이 사건이 어떻게 주로 처리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심리는 전원합의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정반대냐? 1년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하는 사건은 20건 이쪽 저쪽이에요. 30건이 안 될 거예요. 4만 건 5만 건 중에서 그러니까 99% 이상이 다 어디서 처리된다? 소부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소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소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즉 99.9% 최소한 99% 이상은 소부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누가? 4명의 대법관께서. 그러면 누가 뭐래도 13명의 대법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서로 치열하게 논증하고 반박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결론을 내라고 대법원을 구성한 것인데 상고심 제도를 만든 것인데 편법으로 사실상 13명의 대법관이 아닌 4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우리 사건이 처리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냐? 대부분은요, 심리 불속행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그냥 상고 기각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통계에 의하면 심리 불속행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대법원에 들어온 사건을 그냥 기각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 69% 이상이에요. 즉 70%에 가까운 사건이 그냥 심리하면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기각되는 거예요. 상고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사건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것이 상고 허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즉 상고를 하되 상고 허가를 받은 거에 한해서 실은 대법원 상고가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이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재판 청구권이. 그래서 폐지가 됐고, 또 하나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상고법원의 설치였어요. 즉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도 아닌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여기서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자. 그리고 대법원은 진짜 문제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아이디어였어요. 이것도 거센 반발이 있었죠. 재판 청구권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것이죠. 헌법상 보장되는. 실은 그리고 전직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도 실은 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할 수도 없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처럼 편법으로서 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편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은 전혀 아니거든요.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것인데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꼬일수록 어떻게 하라?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Back to the basic. 그럼 뭐냐? 여러분, 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뉴스라든가 또는 상식적으로 또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심, 법률심. 즉 1심과 2심은 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사실 부분은 사실심 법원이 1심과 2심에 맡기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위배 여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배 여부만 심사하자.
그것이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니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고 행정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실은 전혀 안 해요. 대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에 어마어마하게 관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여하느냐? 사실심 법원인 1심과 2심에서, 원심에서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법칙을 채증법칙이라 하거든요.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안 채택하고,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증거를 안 믿고, 이걸 채증법칙이라 하는데, 채증법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은 사실상 법률 위반이다. 그러니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심에서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미진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진이다. 즉 심리 미진이다. 그리고 심리 미진은 이것은 민사소법 위반이다.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이러이런 부분을 밝히라고 성명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성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또는 잘못 행사했다. 그냥 이것도 역시 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그러니까 역시 대법원에서 관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사실심에 관여하면서 원심인 2심의 사실심이 잘됐다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사실심이 3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과 사실심을 같이 심리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업무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고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처한 면도 있어요. 물론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실은 사실심의 문제도 있어요. 정말 대법관들은 법률의 대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인정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심인 2심의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 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는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쳐주고 바로잡는 것도 실은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고 타당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사실상 법률심인지 사실심인지 혼동이 올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2심에서 3인의 합의부에서 구성하잖아. 3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잖아. 2심은요. 근데 사실상 대법원은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4인의 대법관에 의한 합의부에 불과한 거예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순간 이 많은 것을 처리할 수가 없고 이 많은 사실 인정에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요는 기본으로 들어가 보자. 어떻게? 본질로 가서, 원칙으로 가서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자. 즉 당의 사건에 있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 또는 정정의 대법원 판결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에 한해서만 좀 하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다 전원합의체, 즉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우선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진짜 대법원다운 대법원, 그리고 상고사건다운 상고사건 처리를 좀 우리도 해보고 국민들도 좀 받아보자. 어떻게 국민 입장에서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내 사건이 처리되고 그것도 대부분이 심리 불속행위라는 이유로 제대로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목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사건이 혹시라도 도제될 수 있을까? 그냥 심리 불속행위로 기각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가요. 물론 전제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심이 약화된 면이 있고 사실심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심이 강화를 전제로, 사실심 법관의 강화를 전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사실심 인정에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 그리고 본연의 역할인 법률심으로 돌아와서 법률의 위배 여부, 판결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도 대법원 판결다운 판결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법관을 증언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법관 증언한다고 해서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법원이. 그래서 헌법재판은 누가 하죠? 대법원에서 하지 않아요. 누가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해요. 그만 업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미국은 어떻죠? 미국에서는요, 헌법재판도, 즉 법률에 헌법의 위배 여부에 대한 심판권도 누가 갖고 있다? 대법원이 갖고 있어요. 즉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구가 없어요, 조직이. 그런데 미국은 대법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명이에요.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미국 대법관은 하늘이 내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분들이시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뭐냐? 법률심에 충실한 거예요. 사실심은 하급심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오히려 국민권익구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심에 사실인정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이 관여했을 때 권리구제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즉 대법원이 사실인정 여부에 관여하는 능력을 많이 쏟는 와중에 놓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권리 침해 받은 자,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 내 재판이 빨리 끝나고 싶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하급심도 그렇지만 대법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아마 답답한 소리만 들릴 거예요. 언제 결정날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과연 정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한 나라에서는 더 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약간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떤 시기로든 간에 새로운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대법원장님께서는 여러 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법관의 정상화, 또 그로 인한 사법신뢰의 회복,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법원의 정상화는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법률심으로 한정시키고 사실인정 부분은 과감하게 하급심한테 맡기면서 거기에 인력 보강, 전문성 보강, 지원을 통해서 사실심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에 치중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